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를 먼저 받아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드리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보합권이라고 하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가 떴습니다. 시가가 뜬 상태에서 보합권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는 오늘 0.6% 정도 코스피가 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1.13% 정도로 기술주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아무래도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데는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AI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기술주의 강세가 조금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FOMC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겠죠.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FOMC 발표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0.25% 올릴 것은 이제는 뭐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거의 만장일치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0.75%부터 해서 0.5%, 0.25%까지 이렇게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결국은 이제는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 기대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침묵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크게 의견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를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추기지도 않는 정도 선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일은 뭐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를 한층 꺾을 만한 이야기를 하던지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정도로만 움직이다가 2500포인트죠.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다음에 머뭇거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이 자리가 하락을 암시한다든지 또는 상승을 암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러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았더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다라는 것은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거든요.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을 주지 않고 성과라든지 결과가 좋은 적은 사실은 지금까지 주식을 제가 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와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큰 만큼요, 저는 연준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에서는 계속 물가를 바라볼 것이고 시장은 주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명확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그냥 뭐 초칠 정도로 그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너는 딸기가 좋아, 뭐 케이크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과일과 케이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냥 먹는 거라면 다 좋아 라는 정도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럼 넌 딸기도 좋은 거지, 넌 케이크도 좋은 거지 라고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아마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기대를 한 것은 금리 인하 할게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라는데, 조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실망이 조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만들어진다면은 하락폭이 길 것이고, 뭐 예상치 못한 악재 같은 게 없다면은 그냥 적당히 빠지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파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와 악재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예상한 대로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느냐 또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느냐의 정도로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오고 어떤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에 이제는 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건데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하락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형주,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들을 매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재미를 볼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뭐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현금 100%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물려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되는데, 신규 매수는 내가 한번 잘못 샀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손을 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의 기회가 이미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 딱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만약에 단타가 가능하시거나 단타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장세든 저런 장세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껏 매매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단타를 할 줄 알아요. 단타의 기준이 있고 차트를 볼 줄 압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껏 매매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물려있거나 내 계좌가 뭐 반토막이 났거나 40% 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지금은 파동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으로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요, 결국은 내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우리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점,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지금은 서두를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년 동안 박살난 계좌, 그거를 복구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벌어내야지만, 그리고 그거를 현금화시키고 안전하게 탈출시켜야지만 다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계좌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 하락의 끄트머리에서 하는 이 추가 매수 한 번이 탈출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전 찾는 데 급급할 수도 있고요. 최악은 본전도 못 찾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으나 결국 거기서 또 고점 만들고 떨어지면은 나는 본전이 아닌데 또 물렸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마 이번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려고 보고 있으니까 싸게 떨어지면 싸게 떨어질수록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면 쌀수록 내 매수가를 최대한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어차피 살 거라면, 손절할 거라면은 사실 떨어지는 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차피 살 계획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떨어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겨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또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늘 연준의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도 지금은 함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연준의 발표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은 연준의 이야기와 함께 제 시장관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야기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